네, 도지사 당선인 김관영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 도정의 당관자로 함께 일하게 될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두 분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 당선인으로서 제 인사 철학은 인사가 정책이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사의 기준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 또 전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 관계입니다. 전북 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출신과 친소 관계를 넘어서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서 전북 도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첫 정무부지사로 일하게 될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는 도의회와 먼저 협의를 한 후에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그 이름을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종훈 내정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년간 근무한 대한민국 최고의 농생명산업 전문가입니다. 진안 출신이시고 전라도 또 한양대 법대 졸업하고 행시 36회 입문이 있습니다. 농림부의 주요 보직을 다 거쳐서 능력이 검증된 고위 공직자 출신입니다. 30년간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능력, 경륜, 열정, 또 실력파로 인정을 받았고 또 기획관리실장 차관을 하면서 타 부처와의 협력관계도 충실히 또 잘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 업무 추진력, 스킨십이 뛰어나서 직원 상하가는 물론이고 현장의 농업인, 농민단체들로부터도 신뢰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 창구, 또 우리 전북의 경제를 살려낼 최적의 인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혁신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고 행정부지사는 행정,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산업 분야를 주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무특보 인사입니다. 정무특보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정무수석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정무수석으로 김광수 전 국회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 내정자께서는 20대 국회의원, 전북도 의회 의장을 지내셨고 전북 정치권에서 참뼈가 매우 굵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정무 분야를 총괄하시게 될 겁니다. 전북의 시민사회 출신으로서 전주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협력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 내정자께서 이 정무수석직을 맡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설득을 해서 어렵게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도청과 도의회가 협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요즘 도지사 당선인으로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도정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도 도정에는 성과를 내는 유능한 도지사, 도민 여러분께는 한없는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민생, 경제 현장 방문도 계속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역사상 처음으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부분들을 또 언론인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신속하게 반영하고 또 수정 반영해서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를 실행할 수는 없지만 99%까지 실행력을 높여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선 결과를 마치고 우리 김종훈 경제부지사 내정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부지사 당선인으로부터 경제부지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 공약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농생민사대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정책 의지 저는 굉장히 거기에 흥했고 그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일들이 전국적인 중앙부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향의 농업 발전, 또 경제 발전, 민생 살리는데 진력을 다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 경제부지사로 이제 운동 선생님을 영입을 하셨는데요. 이제 농생명산업분야에 좀 어떤 좀 인맥도 없고 하지만 일단 일반 대기업이나 우리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쪽 분야에 좀 연관성이 떨어진 부분이 어떤 점 때문에 영입을 하시는지. 네, 이게 농림부에만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특별한 우려도 있을지 모르는데 중앙부처 일이라고 하는데 국장급 이상 오랜 재직을 하면서 일을 하시다 보면 하부처와의 협력회의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이런 데하고 충분히 그동안 오랫동안 10여 년 넘게 교류하고 인터넷으로 그걸 쌓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또 제가 열심히 채우고 저는 또 기재부 출신이고 제가 경제변호사로 또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쌓은 인맥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일을 처리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인수위 관련해가지고 혹시 지금 업무보고가 일부분 진행되는데 근데 정부께서 주요 현안으로 꼽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을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인수위에서 좀 어떤 걸 주고 보는지에 대한 현안들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인수위에서 보고되는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사실은 매 분과별로 지금 5개 분과가 있고 TF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과별로 업무 보고를 받는데 한 분과를 예를 들면 한 분과 보고를 받으면 또 국이 3개, 4개 정도가 있고 보고를 했는데요. 각 실국이 업무 보고할 때마다 주요 현안과 관련된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가슴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걸 탁 뽑아서 제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현안들이 많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몇 번의 언론 인터뷰나 언론 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구 이 부분이 이미 강원도까지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만 약간 외톨이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서울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7분과 8분이네요. 8분과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로 상의했고 올해 안에 이걸 어떻게든지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잘 분석해서 의원님들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잘 모아내서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보고받은 것 중에서도 예를 들면 새만금
메가시티 문제, 분산, 부안, 김제 여기에 갈등을 어떻게 적절히 잘 조정하고 세 개의 기초단체 위에 상위 개념으로서의 메가시티 지금 부울경은 광역자치단체의 그 위에 있는 메가시티 개념이거든요. 메가시티가 이제 그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메가시티, 기초단체단체를 포괄하는 메가시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우리가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협력 방안을 만들어야 될까. 또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우선적인 과제로 좀 다루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된 그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처음에 돌아와서 강사님께서 경제도지사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제가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도지사는 앞에다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지사일 뿐이죠. 근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직책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이 김종훈 부지사님과 내정자와 김광수 특보님의 두 분의 역할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경제부지사의 역할도 좀 약간 강화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름을 정무부지사보다는 정무적인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을 경제, 그래서 우리 도청의 경제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크게 행정과 경제와 관련된 부서를 그 밑에다 딱 두고 실제로 결제 권한을 주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책임지지만 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부지사, 경제와 관련된 부서들은 경제부지사가 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정무 쪽이 과거에 정무부지사가 하셨던 도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쪽 일은 주로 정무수석한테 좀 일을 좀 부담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내정자 발표하셨습니다만 비서실장이라든지 나머지 그 조직에 관한 것은 언제쯤 하고 있을까요? 예, 저기가 지금 오늘이 지금 6월 15일이잖아요. 인선하는데 시간이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이전에 나머지 내정자들도 추가로 인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정무수석 관련해서 조직 개편안이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지금 정무특보 밑에는 조직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 지금 그 밑으로도 지금 조직을 만든다는 계획이시라는 말씀. 아니요. 조직을 글쎄요. 조직을 만들지 아니면 정무특보가 필요한 그 지금 대외협력부 이쪽과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할지 그런 것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왜냐하면은 이 도의 조직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조직을 만들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됩니다. 저희가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신설하면 어딘가는 좀 줄여서 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 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와서 이제 도의 역량이나 이런 위상도 높아진 측면도 있는데 인수위에요. 한편으로는 이제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인수위가 그런 발판이 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중에 문제지만 저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인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능력, 전문성 이것 위주로 이분이 참여했을 때 그래도 가장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